현재 미국은 멕시코 내에서 약물 카르텔 소탕을 위한 비밀 작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근데 꽤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요. CIA 요원 2명이 작전 중에 사망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남미 지역의 약물 카르텔 문제를 단순한 치안 불안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6일 발표된 새로운 대테러 전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카르텔 조직들이 치명적인 약물과 무장 조직원들 그리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미국 영토 안으로 단 한 명도 들여오지 못하게 만들 때까지 그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서방구 전체를 위협하는 테러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 기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확언할 수는 없으나 최근 멕시코 전역에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치밀한 카르텔 소탕 작전이 전개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르텔 주요 조직원들이 의문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조 시설이 폭발해서 터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국경지대와 주요 수송로에서는 미군과의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도의 정밀 타격 작전이 연이어 실행되면서 카르텔 내부의 지휘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좀 보죠. 3월 말에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 외곽의 한 고속도로에서 정체불명의 폭발로 카르텔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르텔 조직원 프란시스코 벨트라는 운전사와 함께 현장에서 즉사했는데요. 영상에는 차량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벨트라는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약물 밀매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중간급 간부로 확인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작전에는 CIA 비밀 조직인 그라운드 브랜치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미국 정부가 카르텔의 활동을 테러 위협과 동일선상에 놓고 자국으로 향하는 모든 불법적인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멕시코 내 소탕 작전은 더욱 가혹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르텔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그들의 물리적 거점을 초토화함으로써 미국 사회로 흘러들어오는 약물 오남용 문제와 인권 유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번 소탕 작전의 강도와 범위는 미국이 제시한 대테러 전략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중남미 전체의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CIA는 현재 카르텔 네트워크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상위 보스만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책과 유통책들도 전부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의 여러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기도 해서 그 권한이 넓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 큰 문제가 있는 게 멕시코의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해서 큰 문제입니다. 4월에 CIA 요원 2명이 멕시코 북부 치아와주 약물 단속 작전에 참여했다가 교통사고 탓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CIA 요원인 게 밝혀지면서 멕시코 정부도 현재 미국의 멕시코 내에서 무단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멕시코는 크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4월 28일에 약물 단속 작전에 미국 요원이 사전 승인 없이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그간 안보 정보 공유는 환영하지만 외국 요원이나 군대가 멕시코 영토 내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런데 멕시코의 동의 없이 무작정 비밀 작전을 펼쳐버리니 미국과 멕시코 간의 외교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 정부는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문제에 대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대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 중앙정보국 CIA 측에서는 자국 요원들이 멕시코 영토 내부에서 직접적인 무력 작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와는 사뭇 다른 긴박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카르텔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미군을 직접 활용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르텔을 단순 범죄 집단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 소탕 작전에 있어서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거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대비하여 매우 위험한 경고를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미국은 주권국가 간의 협력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만약 멕시코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멕시코 측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 행동의 범위는 정밀 드론 타격이나 특수부대 투입과 같은 고강도 군사작전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멕시코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군을 보내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미군이 멕시코 영토 내에 직접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바탕에는 현재 멕시코 카르텔이 과거의 범죄 조직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준군사 조직으로 고도화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국가 정규군에 필적하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장비의 고도화 측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자체 제작한 급조 장갑차의 일명 몬스터 트럭을 실전에 배치하여 시가전과 매복 작전에서 방어력과 돌파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용 드론을 개조하여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정찰 업무에 투입하는 무인 공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레이더를 활용하며 공중 장악력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을 통한 대규모 약물 운송을 위해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반잠 수정과 자체 제작 잠수함까지 운용하며 미 해안 경비대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력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멕시코 내부 전장의 양상을 현대적인 비정규전 전장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험준한 정글지대와 복잡한 도심 지역은 과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에서 겪었던 저항 세력과의 교전지와 매우 유사한 환경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카르텔은 지형지물을 완벽히 숙지한 상태에서 매복과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경찰과 멕시코군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정부는 경찰력만으로는 카르텔을 소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미국이 멕시코 내에서 벌이는 비밀 작전의 강도를 높이는 명분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카르텔의 무장 수준이 이미 테러 집단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미국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르텔이 보유한 대공미사일이나 중기관총 같은 중화기들은 멕시코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으며 이는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고려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역이 거대한 비정규전의 현장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작전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카르텔의 이러한 준군사적 성격이 미국의 국경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며 대테러 전략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무기 체계가 정교해지고 전술이 지능화될수록 미국은 더욱 강력한 군사 장비와 정보 자산을 동원하여 이들을 압박하려 할 것입니다. 멕시코 내부의 비밀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카르텔이 이미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무장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며 이는 미국이 멕시코 영토 내에서 군사력을 투입하려는 명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카르텔의 고도화된 무장력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멕시코의 국가주권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양국 관계에 극심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경 너머의 적들을 직접 소탕하는 결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소탕 작전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이 예고한 대로 독자적인 군사 개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당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요. 멕시코의 대응에 따라서 미국이 작전 확대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4월 30일에 멕시코 관리 10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전현직 관리 10명을 약물 밀매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기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로차 시날로아 주지사가 수년간 대형 약물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보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로차 시날라오 주지사가 현직이고 셰인바움 대통령과 같은 당의 모레나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로차 주지사는 미 법무부의 기소와 관련해 사실의 근거가 없다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기소는 이들의 잘못이라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한 정치적인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미국의 행동이 주권 침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미국 당국이 제시한 증거는 범죄 가담자들의 별명을 손글씨로 적은 쪽지와 약물 범죄 조직이 지급했다는 각자의 뇌물 액수를 적은 것이 담긴 노트북 1개 정도가 전부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외교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약물 카르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쪼록 카르텔은 소탕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